어젯밤도 새벽 3시까지 뒤척이셨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40년차 내과 전문의 이은영입니다. 4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잠 못 이루는 고통을 함께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더 큰 병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74세 김영숙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깨면 그 후로는 한숨도 못 자요. 낮에는 비틀거리고 기억력도 나빠져서 치매가 온 게 아닌가 두려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 11시에 누웠는데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4시에 깨서 그 후로는 한숨도 못 자는 그 답답함. 낮에는 졸리지만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그 악순환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나이가 들면서 잠이 안 오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시고, 더 중요하게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수면 개선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깊은 잠을 되찾으셨어요. 먼저 수면 부족이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밤에 자는 동안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은 마치 몸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요. 뇌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토닌이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잠들기도 어렵고 깊게 자지도 못하고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수면 주기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주기가 앞당겨져요. 저녁 8시부터 졸리기 시작해서 새벽 3시에서 4시에 깨는 패턴으로 바뀌는 거죠. 노년기에는 뇌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못 자도 금세 회복됐는데 나이가 들면 잠 못 잔 것이 며칠 몇 주씩 누적돼요. 마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것처럼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도 잘 회복되지 않아요. 수면 부족과 질병의 연관성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잠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해요. 이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 치매가 생기는데 잠을 못 자면 청소가 안 되어서 독소가 계속 쌓여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어르신은 정상적으로 자는 어르신보다 치매 위험이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나와서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줘요. 또한 염증 물질이 증가해서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수면 부족인 사람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1.5배 이상 높아져요. 셋째, 낙상사고가 크게 늘어납니다. 잠을 못 자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 수면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은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넷째,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만들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는 항체를 생산해요. 잠을 못 자면 감기나 폐렴에 쉽게 걸리고 한번 걸리면 회복도 느려져요. 다섯째, 우울증과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수면 부족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줄여요. 그래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요. 이제 실제 어르신 사례들을 통해 수면 장애의 심각성과 해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박순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겨우 잠들어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깨서 그 후로는 한숨도 못 잤죠. 낮에는 너무 졸려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소파에서 깊게 주무셨어요. 그러면 밤에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6개월 정도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할머니께 생활 루틴을 바꿔보라고 권했어요. 낮잠을 15분 이하로 줄이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잠들지 않도록 했죠. 대신 오후에 30분씩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저녁 9시부터는 TV를 끄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도록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게 했고요.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잠드는 시간이 30분 정도 빨라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깨는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오셨어요. 할머니가 3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잔다고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79세 이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한두 시간씩 자다 깨다를 반복하셨어요.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졸음이 쏟아져서 식사 중에도 꾸벅꾸벅 조셨죠. 어느 날 점심 먹다가 졸음이 와서 고개를 떨어뜨렸는데 그 충격으로 목에 큰 부상을 입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족들이 무척 놀라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문제였어요. 비뇨기과 치료와 함께 수면 환경을 개선했어요.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고 두꺼운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침실 가는 길에 작은 조명을 켜두어서 안전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게 했죠. 무엇보다 낮에 활동량을 늘렸어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고 집에서도 간단한 체조를 하게 했어요. 3개월 후 할아버지는 밤에 5시간에서 6시간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낮에 졸음도 없어지고 활력이 생기셨어요. 잠만 제대로 자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고 감탄하셨죠.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는 7가지 생활 루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해요. 2에서 3주 정도 지속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리고 깨게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좋아요. 너무 일찍 자려고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로 정하세요. 두 번째는 낮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의 햇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걷기 운동은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꼭 필요해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돼요. 단, 저녁 6시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세 번째는 낮잠을 줄이는 것입니다. 낮잠은 15분을 넘기면 안 돼요. 30분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들어가서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아예 낮잠을 자지 마세요. 정말 피곤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10에서 15분 정도만 눈을 감고 계세요. 누우면 깊게 잠들 수 있으니까 앉은 자세에서 짧게 휴식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것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체내에 머물러요.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면 안 돼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자주 깨게 만들어요. 또한 깊은 잠을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다섯 번째는 저녁에 스마트폰과 TV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이 뇌를 각성시켜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시고 꼭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세요. TV도 밝기를 낮추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완전히 끄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단, 책도 너무 흥미진진한 것보다는 평온한 내용이 좋아요. 여섯 번째는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에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찜질해 주세요.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와요. 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피하세요. 발목과 종아리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7번째는 침실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방해해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거나 아이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소음도 최대한 차단하세요.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같은 작은 소음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백색 소음기를 설치하시는 것도 좋아요. 매트리스와 베개도 중요해요.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목과 허리를 자연스럽게 지지해주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이제 불면증에 안 좋은 습관들을 의사 입장에서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TV를 보다가 잠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들곤 하세요. 이렇게 되면 뇌가 잠은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 자는 것이라고 학습해요. 그러면 침실에 가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또한 TV 소리와 빛이 계속 자극을 주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목과 허리도 불편한 자세로 자게 되어서 아침에 몸이 뻐근해요. 두 번째는 낮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입니다. 오후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자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게 돼요. 낮잠은 정말 피곤할 때만 15분 이하로 제한하세요. 세 번째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단기간 사용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겨요. 또한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망가뜨려서 약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수면제에 더 민감해요.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수면제는 의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간 사용하세요. 네 번째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면 뇌가 침실은 깨어있는 곳이라고 인식해요. 또한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안 와요.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알람이 필요하시면 일반 알람 시계를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에 흥미진진한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입니다. 액션 영화나 스릴러, 뉴스 같은 자극적인 내용은 뇌를 흥분시켜서 잠을 방해해요. 저녁에는 평온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아예 보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침실에서 걱정이나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곳이라고 뇌에 학습시켜야 해요. 침실에서 내일 계획을 세우거나 걱정을 하시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이 안 와요.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시면 침실 밖에서 미리 정리하시고 침실에서는 오직 잠만 자세요. 이제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루 생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세요. 기상 후 즉시 커튼을 열어서 햇볕을 쬐세요. 이것이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첫 번째 신호예요. 오전 7시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생체 시계 조절에 중요해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30분 이상 야외에서 걸으세요.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게 중요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해당돼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마세요. 정말 피곤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10분 정도만 눈을 감으세요.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하세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잠이 방해될 수 있어요. 저녁 8시에 스마트폰과 TV 사용을 줄이세요. 꼭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세요. 저녁 9시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찜질하거나 미지근한 샤워를 하세요. 저녁 9시 30분에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세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드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키세요. 둘째,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끊기.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를 드세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TV 끄기. 대신 평온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세요. 이 3가지만 2주간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잠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잠만 제대로 자도 기억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져요.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수면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운동이나 식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면이 뒷받침되어야 모든 것이 효과를 발휘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잠 못 자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밤을 보내시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잠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함께 가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